일하는 세상 내 일한만큼 가는 세상 내 마음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마음만큼 가는 세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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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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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 밑에서 수고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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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
네. 네. 어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작년 5월에 일본에 갔었을 때 평화연대 활동하러 갔었을 때 히로시마에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경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과 원자폭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그마치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군수 물품을 만들어내는,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업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이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분의 희생자 수가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1명, 2명은 적고 5만은 많고 70만은 엄청 많고 이렇게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 7만이고 700만이고 목숨 하나를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사죄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또다시 누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군사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또 일부에서는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과연 그 사람들은 핵무기의 위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저께 오늘 조금 마음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짓 속에서 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툭툭 불거져 튀어나오는 이런 참담한 현실과 또 우리 지역에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송언석이라는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또 우리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소금을 치고 칼로 후배 파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그 잘못과 사과와 아픔과 이런 것들 또한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이 현실이 어디까지 치달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한 한쪽에서 이렇게 평화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전 시민 촛불 집회 79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바람도 명해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공지는 한대요 이별만 남겨 새는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성 찾아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율동마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 대로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추측거리에 바위처럼 살자.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추측거리되 바위처럼 살자. 바위처럼 살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선절 선생님 말씀 먼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우 교무님, 그리고 백창호 목사님 말씀 듣고요. 또 우리 방금 여기서 율동해준 동원 씨가 오늘 멋진 노래를 또 선사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유선절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날 더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날은 더운데 좀 우리 시원하게 해주는 뉴스는 안 들어오고 전부 뜨끈뜨끈하고 머리 아픈 뉴스들만 주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작금의 이 상황에서 일본 얘기를 빼놓고 가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했었지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수출 간소화 우대 국가에서 우리 명단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베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결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그렇게 나누어서 분점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가 한 결정을 행정부에서 조처를 하라는 겁니까? 행정부에서 어떻게 고쳐오라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일본도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 청구권 문제인데요. 65년 한일 협정으로서 이 국가와 국가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청구권이 해소가 된 거, 결정 끝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법에서도 관례이고 한국, 일본 양측 다 인정한 바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1991년에 외무성의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이 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2007년입니까? 그때 일본 대법원도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만 대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청구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일본이 미국에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일본이 중국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시에 말이지 내 개인 재산이 너희들 때문에 피해본 게 있다. 그거 돌려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발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인 청구권 이거는 사실 뭐 다툴 것도 그렇게 없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우리한테 저렇게 이제 막 딴지를 거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고노다로 외상 자신이 작년에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G20 그 세계 그 정상들의 회의에서 아베 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 공정, 무차별 그런 자유무역을 일반화해야 된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바로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방금 했던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기를 서로 연결을 이렇게 못 짓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열한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럴까요, 과연? 일본이 왜 이렇게 전에 안 하던 정말 유치한 짓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반도체가 세계 1위고, 조선, 자동차, 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시장을 말이지 막 석권해 나가니까 얘네들이 굉장한 위기의식,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계 2위의 경제국가에서 지금 3위로 이제 밀렸고, 그죠? 그러면서 그네들이 당한 이제 자존심이 무척 상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본 국내에서 정치나 경제가 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미국의 우리보다도 더 속국입니다. 헌법까지를 미국이 딱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어떤 그 국민적 자존심 어떤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속국이다. 우리 주권국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정치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정치예요.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참여선거하는데 선거율 48%, 그러다가 이제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아베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자민당은 9석이나 빠졌고 결과적으로 개헌 가능한 3분의 2선에서 결국 4석이 모자라는 그런 실패를 했는 셈이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아베가 새로 집권한 지가 지금 6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에 빚이 얼마나 졌느냐 하면은 1100조가 졌습니다. 1100조. 원이 아닙니다. 1100조 N입니다. 1100조 N. 이 심각한 거죠. 이게 대부분 80%가 뭐냐면은 국채를 낸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빌린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풀었단 말이에요. 1100조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는데 경제성장, GDP가 성장하지 않아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제 안 된단 말입니다. 정치, 미국의 속국이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국제정치, 동북아의 정세는 어떠냐? 이 사람들은요, 북한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아가지고 국민들을 규합하고 지지층을 결합하는데 항상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정세로 돌입을 했고요. 남북 간에 불가침의 약속을 합니다. 자, 과거처럼 북한만 무조건 때리기가 곤란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일본은 뭘 했습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행사하고 러시아도 뭔가 영향을 행사하는데 일본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미국은 물론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펜 패싱 현상 이런 거 나타나면서 또 한 번 동북아에서 일본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또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일본은 정말 쉽게 말해서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재미가 없고 경제를 봐도 재미가 없고 국제정치의 어떤 구도상에서도 일본의 존재감도 없어요. 우치다 다츠루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대표지성이 있습니다. 고베 여자 대학교의 이제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베의 심리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이 분열성 인격장애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짜릿한 일 없어? 확 판 뒤집어 버릴까? 뭐 이런 어떤 심리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의 심리, 파국 원망을 이해해야 된다. 자,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파국 원망. 파국은 파국이에요. 완전히 박살 내는 파국입니다. 원망이 뭐예요? 원할 원, 망, 바랄 망. 파국을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일본 국민들이. 야, 이따위 나라 망해버리면 좋겠어. 지금 이런 심리가 있고 아베가 그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요? 만약에 개인과 개인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동욱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동욱 선생님이 늦게 나왔어요. 제가 화를 냅니다. 친구야, 이 친구 자존심 상해요. 그죠? 아이, 자식 좀 늦기로 손님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교통사고 확 나쁘니까 그만. 이런 거예요. 바로 지금 아베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냥 잘못해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무역 분쟁할 수 있잖아요. 싸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회담 몇 번 하고 밀고 땡기고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영 안 되면 또 WTO 가면 되고 뭐 그런 건데, 얘네들 지금 아베의 심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판 끌어퍼 뿌리자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도울 교수님이, 김영욱 교수님이 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미가제 특공대와 같은 심정이다. 아베는 지금 정확하게 봤잖아요. 지금 예? 우치다 교수가 본 거하고 도울 교수가 본 게 정확하단 말입니다. 뭡니까? 자위공격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거 까짓 거 한 판 뒤집어 버리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저들 판을 저들이 뒤집는 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베가 같이 죽자고 잡았는 게 우리 한국의 멱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반아베는 정말 맞는데 반저펜 이거는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구청에서 막 그냥 썼다가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그 관공서에서 함부로 그런 식으로 노저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거는 지금 불매운동 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하죠. 관광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극을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본 국민을 자극하는 것만큼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소미아야 당연히 폐기해야 되죠. 그거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쟤네들이 그래 아까 그랬듯이 안보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저기도 사법부의 결정을 어떻게 뒤집으라고 그래 못하니까 안보를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하고 안보를 같이 나눌 수가 없도록 스스로가 부정했는데 우리가 안보는 같이 하자? 우리가 또 다시 또 모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렇게 지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멱살을 지금 잡히고 있는 아주 웃기는 국면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쟤네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 잘 극복하면 정말 그 길 일본을 극복하고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 그 전문가들은요, 내년 2월만 되면 이거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정말 힘과 저력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정말 이기고 다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얘기처럼 지지 않고 우리가 일본을 정말 어여삐 여기면서 우리가 어깨를 두들려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유선재 선생님 오시길 잘했지요? 네. 네, 아주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강현우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바쁘시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또 너무 할 일도 많고 큰 박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평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안 바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방부가 결국 부지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8월 2일이죠. 8월 2일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될 만한 일들이 그날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날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었던 지난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협약,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약을 결국 탈퇴하는 것이 바로 그날 8월 2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 동아시아에 또다시 신냉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교적으로 아주 복잡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나간 것도 우리나라의 외교사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죠, 현재. 그런데 그날 사드야말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외교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물건입니까? 세부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파괴시켰고 우리를 몇 번에 걸쳐서 국가폭력에 시달리게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대 담론에서는 이 동아시아에 외교적으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드인데, 그렇게 복잡한 외교적 판단이 결정되는 그날 국방부가 사드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로 국방부는 미국을 위해서 이 사드 전략기지를 정말로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말 이거 설치하고 싶다. 라는 그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국방부거나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 하나는 확실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국방부한테 매국이라는 말 말고는 과연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수요일날 지난 31일 수요 집회 때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 선언한 바 있죠. 현재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헬기로 일단은 자재와 컨테이너, 군인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헬기로 나르겠다라고 하고 금요일부터 헬기로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 것은 경찰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뭐죠? 사드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드 배치 과정의 모든 절차를 일단 중단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드 배치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멈춤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드 배치의 과정이 하나하나 절차가 진행됐던 것이 사드 배치의 진실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만, 그런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사를 눈뜨고 그렇게 볼 수 없다. 헬기로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드 철회, 그리고 사드 모든 절차 중단이기 때문에 헬기로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매일 아침 저녁에 평화행동이 사드기지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3시 반에서 4시 정도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화기지 정문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전하는 평화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평화행동 이후에 아침에는 10시까지, 저녁에는 5시까지 1인 시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인 시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거기 혼자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문 앞에서 우리가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 저들에겐 큰 압박감이 됩니다. 당장에도 현재 딱 원래 저희가 평화행동 끝나자마자 그 시간 이후에 바로 들어갈 것들이 기다렸다가 쭉쭉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1인 시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그곳에서 우리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압박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한 사람의 위력이고, 그 한 사람의 힘들이 모여서 저들에게 지금 사드 배치를 긴급하게 하루속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인 시위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 주가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좀 더 사드 기지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사드 기지를 이렇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좀 더 사드 기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들의 숙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레길 평화행동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마을회관, 소송리 마을회관으로 오시면은 함께 출발해서 3시 반에 하산을 해서 4시 정도면은 도착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시까지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오시면은 함께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인 시위와 둘레길 평화행동은 현재 SNS를 통해서 신청 링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신청 링크를 신청을 해주시면은 상황실에서 비는 날짜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있는지 좀 더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1인 시위와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 분명 경찰에서도 보고가 들어갈 거고 국방부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불시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평화로운 행동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방법만 쓰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1인 시위와 그리고 둘레길 평화행동 많이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8월 2일날 결정된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INF 탈 때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약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작년쯤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죠. 미국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 INF를 탈퇴하려고 한다. 탈퇴하게 되면은 사드보다도 더욱더 우리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난 8월 2일날 미국 측에서 탈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볼턴이 또 망발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아시아, 그것도 그들의 동맹국, 그들의 미군이 들어와 있는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들이 뭔들 못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최고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그것을 입 밖에 꺼내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심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입 밖으로 꺼내서 언론에 공포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8월 3일날 에스퍼 이번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동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할 의지가 있느냐? 배치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오늘 볼턴, 여전히 이 볼턴, 이비 문재인 볼턴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단거리 핵미사일 배치는 우리들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방어용 도움이 되는 무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방지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누구 맘대로 지네 무기를 우리나라 땅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겁니까? 중간거리 미사일 이 협약이 500에서 500km에서 5000km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주적은 북한이었죠.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는 주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드 레이더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레이더까지가 그런 2000km 넘어가는 레이더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한반도 총 저 끝에서 여기까지 1000km 정도인데 500km 날아가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이상 중거리 미사일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떠한 적으로 상정했을 때나 필요한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적입니까? 적입니까? 동아시아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 또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적이라고 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무기는 누구를 대항해서 갖다 놓느냐라는 거죠. 현재 국방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렇게 요청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드 배치 지난 2016년 11월 달에 9월 달에 처음 결정했을 때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치 계획 없다라고 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 이후에 끊임없이 뒷걸음질만 쳐오고 있었죠. 그 첫 번째 걸음이 9월 7일 추가 배치가 바로 그 뒷걸음질 쳤던 한 걸음이었고요. 한 걸음 뒷걸음질 치니까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가까이 증액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이번에 호무르즈 해협의 파병까지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과의 지금 외교전쟁에서 경제전쟁에서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폐기 카드를 마음대로 또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미국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자유경제 위반하고 있는 거 일본이니까 일본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해서 요청했더니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 호무르즈에 파병해달라,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세서만 던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기사에서 나왔는데 폼페이오가 고노 장관 만나서 니들 마음 이해한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결국 미군은 자기 이익만 취하고 갔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무기 방어 기지를 채우기 위해서 8월 2일날 그날 국방군사기지를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통해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미국에게 퍼졌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막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는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에만 한번 세 번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백창욱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제주도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한 말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킴이 예수 알기 백창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정 해군기지, 그 제주도 남단에서 출발해서 그 제주도 동편의 그 제2공항 예정지라고 하는 성산을 거쳐서 제주도 북단까지 일주하는 그런 코스를 함께 걷고 왔습니다. 저희 행진단이 걸으면서 세 가지 구호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네, 고치글라는 같이 가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평화야 고치글라. 해군기지 철수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예, 이 세 가지 구호를 행진단이 제주를 일주하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뭐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긴급한 현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진 과정에서 느낀 우리가 매우 그 참고로 배워야 할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2공항 예정지 이제 성산 지역을 걸으면서 봤습니다. 뭐 우리 소송이나 김천 그 시골 동네 그 풍광이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그 풍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 하늘이 부여해준 그런 넉넉한 자연 풍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생태 군락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산이라고 부르는 그 제주도는 산을 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주 여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수백 년 선조 때부터 살아온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그 모든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개발 마피아, 안보 마피아들의 그 돈 욕심은 무섭구나. 정말 무섭도록 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들, 거기에 그 태고 쪽부터 있어 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원래 있던 그 자연들, 무엇보다도 거기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걸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가히 공항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게 저 자신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 마피아들은, 안보 마피아들은 그런 게 하등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돈만 되면.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권력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그냥 힘으로 물어붙이면 되는 게요.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드도 그냥 자기네들이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그냥 배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민중의 힘으로 최우선 당사자인 우리 민중의 힘이 이 마피아들의 탐욕과 권력의 만행을 저지해야 합니다. 성산에서 제가 느낀 게 제주도 전 일정을 뭐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행진단이 제2공항 중단하라고 이렇게 끝도 없이 외치는데 그러면 그 성산 지역의 그 주민들은 그날 그 코스만큼은 같이 행진할 법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성산 주민이라면 주민들 조직하고 얘기하고 광고하고 설득해서 이 코스만큼은 우리 문제니까 우리도 같이 행진하자고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쳐요.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날 점심은 우리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마을에 가면서 아주 다른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음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잘 먹었어요. 하지만 음식 잘 먹은 것 감사하지만 그렇게 우리도 전혀 제2공항과 상관없어요, 저. 하지만 연비심에 제2공항 중단하라고 그냥 목청 다해서 외쳤는데 그럼 당사자들은 그날만큼에도 함께 해야 될 텐데 안 오더라고요. 낮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렇다고 치고 저녁에 우리가 거기 성산 체육센터에서 이제 문화제를 하는데 그럼 문화제는 좀 다 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대책위 대표가 나와서 빨랑 발언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과연 제2공항을 막을 수 있을까? 미지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개발 마피아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들 당사자들도 보상의 촉각에 곤두서 있어요. 그 안에서도 공항 예정지에 들어간 사람은 반대하지만 바로 경계를 둔 주민들은 또 찬성해요. 왜? 땅값이 이렇게 똑같은 이해관계를 같은 지역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갈려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권력이 좋아하죠. 야, 잘하면 우리가 밀어붙이면 되겠군. 그렇게 당사자들이 제1차, 제1우선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해관계에 갈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데 과연 그 투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줄까? 제가 뭘 묘한 걸 느꼈냐면요. 막아주면 좋겠다. 누가 막아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별로다.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 내 일을 내가 최우선에서 서지 않으면 누가 그걸 대신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드 철에 투쟁하는 이 소송리와 김천 주민들이 정말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에 제1 당사자인 주민 여러분이 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빠지고 저나 장로님이나 여기 딴 데서 온 연대자들만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그 투쟁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효과를 떠나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짱 포르묵이에요. 당사자가 제일 앞에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서 함께 이제 숟가락을 얹고 힘을 보태는 거죠. 최우선인 사람들이 누군가 해야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빠져보세요. 안 됩니다. 나도 못 물리쳐요. 저는 지금 이 국방부 새끼들이 헬기로 이렇게 나르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저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줄기차게 굴하지 않고 공권력 무수한 침탈 이외에도 현장을 지킨 그 덕에 이놈들이 충돌이 무서워서 헬기로 다니는 거라고 믿어요. 네, 우리가 물렁물렁하고 현장 안 지키고 모이든지 안 모이는지 그냥 지지분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 새끼들 국방부 새끼들 오기만 와봐라 그냥 조사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못 들어오는 거라고 믿어요.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3년간 그러지 않고 투쟁해온 현재의 반영입니다. 네, 그 누군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모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하루하루 힘차게 함께 갑시다. 주제. 네, 오늘 소송리 수요 집회에서 목사님 사진이 올라와서 제일 반가웠습니다. 네, 다들 힘이 불끈 나시지요? 네, 이렇게 앞장서서 3년이 넘도록 사드 철회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민에게 그냥 조금 이렇게 약간의 그 자랑스러움을 좀 갖고 가시려고 우리 부천에서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정용진님 오늘 함께 하셨고요. 네, 전국 보직원 노동조합의 경북 지부장이신 이용기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계시니까 자랑스러우시지요? 네, 마지막 순서로는 우리 노래를 네, 간주센터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주센터 우리 노동자들께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김동원 또 우리 정진석의 뒤를 잇는 또 네, 가수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김동원님 노래 들어오셨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따로 뽑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김동원입니다. 네, 항상 술이 연수죠. 왜 한다고 그랬는지 술 한잔 먹고 또. 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노래 한 곡 빨리 하겠습니다. 베이스 좀 넣으시면. 아니, 네, 잘 안 돼서 뭐라도 하나 바꿔봐야 되죠. 네, 세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이 그냥 그래서 마지막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 버스가 너무 일찍 와. 이럴 때는 박수와 네. 환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한번 힘내시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내세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 차는 남부를 아버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내세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밤 11시에 저한테 톡을 보내왔습니다.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아쉽죠? 두 곡만 들으니까. 네, 조만간 동원 씨 노래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율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 다리 쭉 뻗고 계시다가 다리 오므려서 또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율동은 생략하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소성리에서 아침, 저녁, 또 낮에 또 기지 앞에서, 마을 앞에서 또 산에서 계속 평화행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소성리로 마음과 발길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운 날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저녁 보내시고 일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